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케치업 기초 강좌 8강. 오늘은 하이드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소프트 기능, 그리고 스무드 기능, 그리고 소프트는 스무드, 여기에 있는 소프트는 엣지, 트레이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2023 버전에 새롭게 기능이 추가가 된 스냅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는 스냅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여기 하이드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드는요, 내가 어떠한 선이나 면, 어떠한 객체, 내가 선택한 객체를 잠깐 이 화면에서 안 보이게 처리해서 숨길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하이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객체를 잠깐 숨기고 싶다 하시면은요, 객체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하이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객체가 잠깐 숨겨지게 됩니다. 숨겼던 객체를 다시 한번 살리시려면 여기에 에딧에 언하이드 메뉴로 가주신 다음에요. 언하이드 O를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숨겼던 모든 객체들이 다 살아나서 다시 화면상에 표시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게 단축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건축 클래스 단축키를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객체 선택하고 H를 누르시게 되면 객체가 숨겨지게 되고요. 다시 살리시는 거는 Shift H 누르시게 되면 객체를 다시 화면상에 표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하이드 기능이고요.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꼭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소프트 기능이 있어요. 소프트. 이 소프트 기능은 하이드처럼 객체, 그러니까 선, 엣지, 스케치업의 선에 해당하는 이 엣지를 숨겨주는 것은 하이드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 기능은요, 엣지라 그랬잖아요. 선은 면과 면을 이어주는 이런 선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선에서는 이 소프트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이 두 개의 면을 병합시켜 버려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두 번째 여기 이 객체를 보면은 지금 분명히 이렇게 뚝뚝뚝뚝 끊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거를 딱 선택을 딱 해보면은 이 객체, 이 면이요, 이렇게 분할돼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면으로 인식돼서 이렇게 한 번에 선택되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여기 선이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이 면과 면 사이에 있는 이 선들이 소프트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안 보이면서 면을 병합시켜 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던 분명히 있는 이 선을 우리가 이 화면상에 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소프트 처리한 엣지를 화면상에 표시하시기 위해서는요. 여기 뷰 메뉴에 히든 지오메트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히든 지오메트리를 클릭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은요. 숨겨져 있던 소프트 처리된 이 선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면과 면이 이제는 이 선이 지금 켜져 있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요것처럼 잡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 히든 지오메트리를 키는 기능은요. 컨트롤 H로 단축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H를 누르시게 되면 히든 지오메트리가 꺼지게 되고요. 컨트롤 H, 히든 지오메트리가 이렇게 켜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는요. 이 첫 번째랑 이렇게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 첫 번째랑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분명히 선도 보여집니다. 선이 다 보여져요, 지금. 하지만 이 면을 한번 보세요. 이 면의 색깔이요. 지금 요거는 빛을 이렇게 받아서 좀 밝고 좀 꺾어져서 조금 어둡고 조금 더 어둡고
이렇게 면의 색깔이 일정하게 다 이렇게 똑같은 색깔로 표시되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세 번째를 확인해 보시면은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기에 있는 색깔이, 면의 색깔이 그라데이션 처리된 것처럼 부드럽게 진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에 있는 각각의 이 면과 면 사이에 있는 요 선이요. 이번에는 소프트 처리가 아니라 스무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스무드는요, 이 엣지에서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건데, 면을 병합시키진 않지만 이 면과 면 사이를 부드럽게 곡선 처리가 된 것처럼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바로 스무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네 번째를 볼게요. 자, 네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 선이요.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번째 소프트랑 마찬가지로 지금 숨겨지면서 면을 병합시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소프트 처리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면도 지금 각각의 면이 색깔이 단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라데이션 처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은 소프트 처리와 스무드 처리가 둘 다 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프트와 스무드, 엣지를 부드럽게 처리하는 이 기능은 어디에서 활성화할 수 있냐면요. 바로 여기 엔티티 인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엔티티 인포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선을 이렇게 클릭해 볼게요. 자, 이것은 소프트만 처리된 거였죠? 확인해 보시면 소프트라는 기능에 체크가 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요, 면을 병합시키진 않았고 면과 면을 이렇게 그라데이션 처리로 부드럽게만 처리된 거였죠. 여기 스무드에만 체크되어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면을 병합도 시켰고요. 색깔도 그라데이션 처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선을 클릭해 보시면 소프트, 스무드 둘 다 체크가 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면과 이 면을 부드럽게 처리하면서 병합시키겠다 하시면은요, 여기 가운데 있는 선을 선택하시고 소프트와 스무드를 둘 다 체크하시면 이제 이 면은 병합되면서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 면을 병합된 면을 한꺼번에 잡으시려면 컨트롤 H로 히든 지오메트리를 끄신 다음에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 하나의 면으로 인식되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나는 이 면과 이 면은 그냥 병합만 시키고 각각 면을 부드럽게 이렇게 곡선 처리는 안 할 거야 하시면 여기에 있는 가운데 선을 소프트만 누르시게 되면 면이 병합은 됐지만 스무드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면이 다른 색깔로 이렇게 곡선 처리되지 않고 면면 직선 처리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나는 이 면을 여기에 있는 선을 곡선 처리만 할 거야 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그라데이션 처리가 이렇게 되지만 면이 병합되진 않게 되는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하이드, 그리고 소프트 처리하는 것, 그리고 스무드 처리하는 것, 이 세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스케치업에서는 꼭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요, 우리 이레이즈 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볼 거예요. 단축키는 2였죠? 2 누르시게 되면 이레이즈 툴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 이레이즈 툴에요,
이 숨겨진 기능들이 좀 있는데요. 컨트롤과 Alt와 Shift를 눌렀을 때 지우개를 이용해서 선을 이렇게 긁으시면 지워지는데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요게 이 첫 번째 있는 요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연관시켜서 우리가 수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레이즈를 이렇게 한번 2를 딱 누르시게 되면 지금 이 상태는 그냥 선을 지우는 상태니까 이렇게 선을 지우시면 당연히 면도 함께 지워지게 되겠죠. 자, 그냥 이레이즈를 이렇게 딱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컨트롤을 한번 딱 눌러볼게요. 컨트롤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우개 모양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뭔가 모양이 바뀐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요 선을 이렇게 지워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컨트롤 누르고 지우개로 이 선을 지웠더니 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이 선이요. 컨트롤을 누르고 이레이즈로 지웠을 때는 소프트 스무든 처리를 해버리면서 화면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은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소프트 스무든 처리가 됐기 때문에 면은 지워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면으로 그라데이션 처리가 된 면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컨트롤 누르고 이레이즈를 눌렀을 때 이레이즈 기능을 이용해서 선을 지웠을 때 나타나는 결과고요. 자, Alt는 뭘까요? 자, Alt는요. 이레이즈 누르고 Alt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Alt를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히든 지오메트리가 켜지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소프트 스무드 처리가 되어 있는 이 선을 이렇게 긁어보시면 자, 이거는 소프트 스무드 처리가 된 선들을 다시 원상태, 그러니까 이 소프트 스무드 이 엔티티 인포에서 여기에 있는 기능을 체크 해제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기능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레이즈 컨트롤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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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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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이 소프트 스무드 기능을 엔티티 인포에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이 이레이즈 기능을 이용해서 그냥 한 번에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중요합니다. 이 컨트롤과 Alt 요거는 반대 기능이다. 컨트롤은 소프트 스무드 처리를 해주는 기능이고 Alt는 소프트 스무드를 해제하는 기능이다.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Shift는 뭐냐? Shift 한번 해볼게요. 이레이즈 누르고요. Shift를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좀 달라졌죠? 이렇게 뭔가 눈꺼풀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거는요. 히든 지오메트리 켜볼게요. 컨트롤 H. 자, 그리고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숨겨졌는데 소프트 스무드 처리는 아예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우리 선을 선택하고 H, 그냥 hide 있죠? 그러니까 선을 잠깐 이 화면상에 숨기는 이 hide 기능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Shift를 누르고 이레이즈 기능을 썼을 때 그런 현상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요, 그냥 Shift H 있죠? 그러니까 여기 Edit에 Unhide All을 이렇게 하시면 이건 그냥 Hide 누른 거니까 Shift H 누르면 선은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Shift는 여러분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Shift는 Hide 기능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Shift는 이레이즈 기능에서 아실 필요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이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그리고 Alt, 소프트 스무드를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거, 소프트 스무드를 한 번에 해제해 줄 수 있는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선이 소프트 처리가 이렇게 되면 선은 숨겨집니다. 그래서 컨트롤 H, 히든 지오메트리를 키게 되면 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보여지게 되죠. 이 선을 누르고 H, 하이드를 눌러도 이 선은 사라지죠. 요거는 소프트를 이용해서 숨긴 거고요. 요건 하이드를 이용해서 숨긴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에딧에 unhide, unhide all을 하면 H,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Shift 기능을 이용해서 이레이즈를 썼을 때는요. unhide all에서 객체가 나타나지만 이 소프트 처리된 이 엣지는 여기 에딧에 unhide all로 표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두 개의 면을 병합시키는 기능까지 이 소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숨기면서 어떠한 기능을 이 면에 부여하는 속성과 같은 거기 때문에 Shift H를 이용해서 선을 다시 표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소프트 엣지 트레이예요. 여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엣지를 소프트 스무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객체를 만들어 왔는데요. 어떠한 객체를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 이 소프트 스무드 트레이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좀 볼까요? 여기 스무드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소프트 코플라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스무드는 엔티티 인포에서 스무드겠죠. 요것과 기능이 연결되는 것이고요. 소프트 코플라나는 요것과 기능이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완전히 기능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자, 한 번씩 우리가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 각도 값이 있는데요. 이 각도가 뭐냐면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이 각도예요. 지금 요거는 90도로 만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선을 소프트 스무드 처리하기 위해선 이 각도 값이요 90도 이상 값으로 되어야지만 소프트 스무드 처리를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요거 소프트 엣지 트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어떠한 오브젝트, 부피가 있는 오브젝트에 이러한 객체를 한 번에 소프트 스무드 처리해 줄 수 있는 건데 요거는 특정 각도 값을 부여해서 그 각도, 설정된 각도 이상의 면과 면의 엣지만 선택해서 소프트 스무드 엣지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하고요. 여기에 있는 각도 값을 쭉 올려보도록 할게요. 88, 9, 90. 자, 90이 되니까 어때요? 지금 모든 선들이 소프트 처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각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 각도에 해당하는 모든 선들이 소프트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요. 컨트롤 H 누르고 클릭해 보시면 엔티티 인포에서 엣지에 소프트 처리가 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소프트 앤 코플라나는 뭐냐?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요거를 이렇게 객체를 잡고요. 여기에 있는 각도를요. 이렇게 살짝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저는 여기에 있는 이 면과 이 면 사이에 있는 이 선을 소프트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각도를 이렇게 아무리 올려도 180도까지 올려도 이 선이 소프트 처리가 되지 않거든요. 자, 이거는 이 면과 이 면이 동일 평면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일 평면상에 있는 객체, 이 선을 소프트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소프트는 코플라나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코플라나는 동일 평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동일 평면상에 있는 이 선들을 모두 다 소프트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체크를 하면 이렇게 중간에 선이 소프트 처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각도랑은 상관이 없겠죠. 0도만 아니면 살짝만 올려도 이제는 요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선이 소프트 처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우리 노멀 알아볼게요. 스무드 노멀. 자, 스무드 노멀은요. 여기에서 모든 엣지들을 스무드 처리 이렇게 하시는 것과 동일해요. 체크하시게 되면 지금 요 면과 요 면이 부드럽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약간 색깔이 이상해지죠. 요 면과 요 면도 부드럽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이상해집니다. 여기는 부드럽게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가 명확하게 나누게 있죠. 체크. 이렇게 부드럽게 또 처리되죠. 자, 이거를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무드 노멀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설정된 각도 이상의 모든 선들을 스무드 처리를 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시고 90도로 이렇게 올려보시면 이제는 모든 엣지가 스무드와 소프트 처리가 동시에 되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90도 이상의 객체만요. 자, 제가 이거를 다 끄고요. 이걸 0도로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 모든 선들이 다 처리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선을 제가 살짝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제가 90도보다 아래고 여기는 90도 이상이겠죠. 전체 선택하고 제가 요거를 이렇게 조금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65도 정도 되나 봐요. 65도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요 선만 소프트 스무드 처리가 되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90도가 넘어가게 되면 모든 선들, 요 선을 제외한 모든 선들이 소프트 스무드 처리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스무드는 안 할 거다 하시면은요. 여기에 있는 스무드 노멀을 체크 해제하시면 모든 면들이 색깔이 단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부드럽게 면 처리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이 소프트 스무드를 하는 방법은요. 세 가지가 있죠. 여기 엔티티 인포를 통해서 소프트 스무드 처리를 한 방법이 있었고요. 이레이즈를 통해서 소프트 스무드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여기 트레이를 통해서 소프트 스무드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소프트 스무드 엣지를 수행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제가 여기 이걸 0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이렇게 체크를 해제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에 있는 이 각도를요, 적당하게 이렇게 한 요 정도 이제 올려 놓을게요. 90도는 너무 좀 많으니까 한 70도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좀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객체, 그룹으로 만들어진 객체를 이 트레이를 만질 필요 없이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여기 소프트 스무드 엣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은요. 이 설정을 만지지 않아도 이 설정, 지금 설정된 이 설정 그대로 내가 선택한 객체의 이 기능을 수행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설정이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기본 설정을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좀 키워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 객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프트 스무드 엣지를 이렇게 딱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보다 여기에 있는 각도 값이 올라간 설정이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정 그대로 요거를 소프트 스무드 처리를 해버리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치업을 딱 처음 키시면 여기 소프트 엣지 트레이에 여기에 있는 요 각도 값이 대략적으로 한 30 몇 도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35.7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을 좀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지금 요거는 좀 이상하게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90도가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를 하면 사실 각이 있는 상황이 좀 더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아예 부드럽게 처리를 해버리니까 좀 각도가 너무 많이 올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소프트 스무드 엣지를 이렇게 누르시면 90도 이하의 35도 이상에만 지금 소프트 스무드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 객체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프트 엣지 트레이에서는요, 이거를 이렇게 그냥 30 몇 도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냥 내가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선을 소프트 스무드 처리를 해야 된다 하시면 엔티티 인포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이레이즈로 컨트롤 누르고 지워버리시면 특정 선만 이렇게 90도가 넣는 것도 한 번에 소프트 엣지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각도는 이 상태로 놔두시고 특정한 것만 소프트 엣지 처리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기능은요, 2023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우리 스냅 포인트를 추가해 줄 수 있는 스냅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히든 지오메트리는 제가 이제 끄고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파이프가 있습니다. 파이프가 있고 파이프 연결부가 있고 다시 한번 연결되는 파이프가 있어요. 자, 여기 연결부가요, 이렇게 연결이 이 부분에서 만나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난 다음에 요 면에서 요 면으로 이렇게 붙어서 파이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향성에 있는 객체 혹은 내가 어떠한 오브젝트, 그룹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에다가 스냅점을 추가하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요 스냅 기능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 원의 중심에다가 내가 어떠한 스냅점을 추가해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룹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Make Edit Snap이라는 기능이 보이실 거예요. 요걸 이렇게 딱 누르시게 되면요, 이 그룹 객체에다가 어떠한 특정한 스냅점을 추가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스냅점을 추가할 거야. 클릭하시고 방향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방향은 뭐 이렇게 지정하셔도 되고요. 여러 개를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난 여기다 추가하겠다. 클릭하신 다음에 나는 방향을 이번에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하겠다. 클릭 하시게 되면 특정한 방향이 있는 스냅점 이제 두 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선택하고 Move M을 이렇게 딱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객체 위에 가져가시면 여기에 두 개의 스냅점이 이제는 잘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내가 어떠한 특정한 위치로 정확하게 이렇게 이동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추가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스냅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에 요 중심과 여기에 요 중심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룹 편집 모드 들어가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Make Edit Snap을 누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지금 이렇게 가져간다 해도 중간에 이제 잘 이렇게 푸시풀로 만들어진 객체는 여기에 센터점이 잘 찍히지 않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은 잘 찍히니까 이 점을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위로 지정하셔야겠죠. 이렇게 클릭. 자, 그럼 여기 중간에 스냅점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도 스냅점을 만들어 볼게요. 그룹 편집 모드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Make Edit Snap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팔로우 미로 만들어진 이런 원에는 아무리 이렇게 모서리에 가져가도요, 원의 중심이 잡히지 않으니까요. 자, 이럴 때는 여기 잠깐 머무시고 여기 잠깐 머무셔서 이렇게 이 중심점을 찾아주실 수가 있죠. 자, 방향은 이쪽 방향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방향 지정하시고 클릭. 자, 그럼 방향이 있는 스냅점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 방향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 이 방향과 방향을 일치해서 정렬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이 객체를 무브 눌러서 이 스냅점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설정한 그 방향을 정렬하면서 이동시켜요. 자, 여기다도 한번 대볼게요. 자, 여기다 대보시면 아까 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정렬되고 있는 게 확인되실 거고요. 이번에 이쪽을 대보면 아까 이쪽으로 방향을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방향과 일치돼서 이번엔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다가 갖다 놓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가져가시면 클릭. 잘 정렬되는 게 확인되시죠? 자, 이거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시기 위해서는요, 중심점을 막 찾기가 힘들어요. 찾기가 힘드니까 여기다가 스냅점을 하나를 더 추가를 좀 해놓고요. 잠깐 머무시고 잠깐 머무셔서 여기 방향은 이쪽 클릭. 자, 그리고 이쪽에도 그룹 편집 모드 들어가서요. Make Edit Snap. 여기 잠깐 머무시고 여기 잠깐 머무셔서 이쪽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스냅점을 추가해 놓으시면 이제는 무브로 요 점을 스냅점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 모든 파이프들을 아주 쉽게 정렬까지 시키시면서 이동을 시켜 주실 수 있는 스냅점을 이용한 그런 이동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주 유용하니까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잡히지 않는 어떠한 점을 내가 그 오브젝트에다가 추가를 좀 해놓으면 나중에 수정이 쉬우니까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다양한 모델링 연습해보면서 오늘 했던 거 좀 복습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영상 멈추시고요. 먼저 모델링 해보신 후에 제가 이제 안 되는 것만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알약을 만드는 건데요. 자, 여기 위에 부분은 이쪽에 이제 반구가 이렇게 덮어진 다음에 여기 반구의 아랫면이 푸시풀로 1000 내려오고 아래쪽의 반구는 520짜리 반지름을 가지는 반구는 위로 1000만큼 푸시풀이 이루어지는 이런 알약을 만드는데 이 스냅 기능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잘 정렬을 시켜 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이 세워서 그릴게요. 클릭 500 이렇게 4분의 1 원을 그려주시고요. 자, 서클로 여기를 중심점으로 살짝 내려서 경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누르시고 팔로우 미 눌러서 반구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거를 푸시풀로 이면을 아랫면으로 1000 하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엣지들 히든 지오메트리를 잠깐 켜볼까요? 여기에 사실상 선들이 원래는 있었기 때문에 이 선들의 여기 엔드포인트 점에서 푸시풀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선에 점의 흔적이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전체 오브젝트를 우리 소프트 스무드 처리하려면 여기에 있는 소프트 엣지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전부 다 선택하시고요. 그룹으로 지정하셔도 되고요. 그룹으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도가 적당하게 한 35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소프트 스무드 엣지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30도 이상이기 때문에 모든 선들이 다 부드럽게 처리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하나 더 아래쪽에 만들게요. 자, 파이 520이었으니까 520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서클로 이걸 위로 이렇게 그려서 경로 만들어 준 다음에 경로 잡고 팔로우 미 면 눌러서 반9 만들어 주시고, 자, 푸시 플로 위로 1000. 자, 그리고 트리플 클릭해서요. 요거 살짝 이렇게 이동해도 살짝 이렇게 만지작 거려도 소프트 스무드 처리가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처럼 트리플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소프트 스무드 엣지 버튼을 누르면 모든 객체 선들이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그룹, 이것도 그룹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자, 마찬가지 그룹 편집 모드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Make Edit Snap, 여기에 중간점을 잡아주기 위해서요. 여기 잠깐 머무셨다가 여기 잠깐 머무셨다가 이렇게 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스냅점 하나 추가해 놓고요.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그룹 편집 모드 들어가서 Make Edit Snap, 여기 잠깐 머무시고 여기 잠깐 머무셔서 다시 여기 잠깐 머무시고 여기 잠깐 머무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스냅점 추가한 다음에, 자, 이동, 무브, 여기를 스냅점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자동으로 정렬까지 되면서 이동을 시켜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요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부분은 다 1000이고요. 자,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둥글려지는 8분의 1 9 모양이네요. 그러면 이 반지름 1000짜리 반원을 그린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분할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반지름 1000짜리 파일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서요. 세워서 아래쪽으로 반지름 1000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의 스냅점을 중심으로 잡아서 경로 잡고 팔로우 미 요거 눌러서 반9를 그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반구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반구를 각각 이 4등분해서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잠깐 지우고 확인해 보면 사실상 여기가 선이 있지만 소프트 스무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있을 뿐이죠. 자, 이 상태에서는 이 선과 면을 각각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뷰에 히든 지오메트리 컨트롤 H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모든 선과 면을 선택하거나 따로따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F6 탑뷰로 바라보고요. 자, 그리고 Y를 한번 이렇게 딱 눌러서 여기 파라렐 프로젝션으로 이렇게 우리 등각 투영 모드로 바꾸시게 되면 이제는 모든 선과 모든 면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잡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다 잘 잡혔네요. 자, 이러면 무브 컨트롤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분할시켜 주시고 그리고 절반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딜리트, 이번엔 절반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무브 컨트롤로 복사를 해서 떼어내신 다음에 자,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딜리트해서 지워버리신 다음에 자, 이 상태 그대로 라인으로 선을 이렇게 하나 면 생성,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면 생성. 자, 라인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면 생성해 주시고 선 그려서 면 생성. 자, 요거를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 이거를 굳이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옆에 거는 아예 지워버리시고요. 자, 그리고 요 면을 지금 여기가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요거를 0도로 만들어서 각이 모두 다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만들어 버리시면 제일 편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1000만큼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요 면을 푸시풀로 1000 당겨 주신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0도로 만들어 주시고, 자, 요거를 무브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 이레이즈로 요 선과 요 선은 동일 평면상에 있으니까 그냥 지워주시면 이렇게 요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 전체 잡아가지고 무브 컨트롤 하신 다음에 옆에다 하나 복사를 시켜놓고 스케일로 -1 반전 시켜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면을 푸시풀로 1000 당겨주신 다음에 요 객체를 이동 도구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 자, 그리고 요 선은 동일 평면상에 있으니까 그냥 이레이즈로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되게 되는 거죠. 자,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G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반구를 여기 4개에다가 붙이는 건데요. 요거는 스냅점을 여기다 생성을 해가지고 붙여주면은 아주 간단하게 붙여주실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반지름 200짜리 파일을 먼저 하나 그려주시고요. 선택하고 Follow Me 눌러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그룹 만들고 여기다가 스냅점 추가합니다. 자, 여기 잠깐 머무시고 여기 잠깐 머무셔서 여기를 아래쪽 방향으로 스냅점을 이렇게 추가해 놓고요. 자, 여기다 4개 스냅점을 이렇게 추가를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스냅점보다 그냥 우리 테이프 메저 툴로 1000 해서 이 위치를 이 테이프 메저 툴로 표시를 해주는 게 훨씬 빠르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M 여기 스냅점 잡아서 복사 기능 활성해 주시고 여기다가 이동시켜 주시고, 이번에는 복사를 2번 눌러서 스탬프 툴 활성화 시킨 다음에 다중 복사 해서 배치해 주시게 되면 이 모양이 간단하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프트 스무드 기능과 우리 2023 버전의 신기능 스냅 기능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에 여기 아주 중요한 고체 도구, 솔리드 도구 설명으로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